자, 첫 번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 전에 지금 저희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과 뭐 인사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하겐님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하고 웃음 표시해 주셨고요. 또 영식박님께서는 뉴스트라다무스 오늘은 폭이 왜 김종혁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겠네. 다른 쪽에서 너무 오셨어요. 아유, 진짜 하트 날려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제 말이죠, 최고위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아침을 장식했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저녁을 장식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사과, 네.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 같은 게 필요합니다라고 나흘 동안 침묵 끝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기사가 많이 도배가 됐는데 네. 저녁에 이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저도 이제 한 10시쯤이었는데 네. 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다가 누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런다. 그런 연락을 사실 받았어요. 굉장히 느닷없었어요. 왜냐하면 밤 10시 가까이 돼서 맞아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그것도 이틀 뒤에 하겠다는 것이 속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오늘 아침이 됐을 때 제가 좀 더 황당했는데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갔고 기자회견을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했던 건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이 기자회견 소식 언제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듯이 밤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밤에 기자회견을 알았는데. 하겠다는 발표가 나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밤에 그 늦은 시간에 갑자기 공개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언제 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한 대표한테 연락을 드려봤더니 네. 아마 이제 그때 기자들한테 릴리스라고 하죠.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연락이 온 걸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왜 야밤에 하지? 뭐 야밤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밤늦게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이제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밤늦게 하시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거에 플러스 여당 지도부가 모르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상식적인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무래도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그 어제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에 들어갔다 왔다. 네. 근데 문제는 저희는 아무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 들어갔는지를 몰랐어요. 그 자체도 모르죠. 네,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러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했을 때 네. 그래서 뭐 홀대를 받았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가 보이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훈계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공개가 돼서 큰 논란을 빚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6시까지 나는 회담 6시까지밖에 못해. 그리고 굉장히 늦게 오셔서 6시까지 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참모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만 따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도 근데 그랬죠. 그때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갔을 때 아무도 우리 쪽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서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원래대로 하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대표한테 지금 뭐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보고를 해야죠, 사실은. 더구나 이제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만났던 그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전혀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계속해서 패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이제 논란에 불을 붙인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도운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면서 네.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그 기자회견 자리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얘기를 했고 뭐 당의 중심에는 잠깐만요. 제가 뭐라고 당의 중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 당의 중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 그것을 이도훈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당의 중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 그럼 당대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63%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당선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당 대표는 사실 과거의 당 대표랑 조금 다른 것이 정말 압도적인 민심을 얻은 대표라는 인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이 당의 중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이렇게 내부에 이간질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갈라치는 거. 그러니까 네. 당 대표는 있지만 우리는 당 대표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원내대표만 추경호 원내대표만 있으면 돼. 거기가 중심이잖아.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네.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과 이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진짜로 그냥 원내대표하고 뭘 다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심에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반영돼서 뽑은 정말 당대표잖아요. 근데 네. 그 당대표를 어쩜 이렇게 패싱하고 홀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은 분이시잖아요. 네, 네. 뭐 의원들이 뽑은 분이고 또 뭐 투표를 통해서 뽑은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대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요. 우리 당이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은 의원들 외에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그 아래는 우리 당의 근원인 당원들이 계신 거예요. 당원들이 우리 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예요. 네.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결정권자이시듯이.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게 민주당은요. 네. 지난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죠. 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길거리에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외쳤던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대선 불복이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거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당의 대표를 인정을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아니 대통령 본인도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을 인정 안 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셨을 텐데 그런데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대통령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찰떡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 와닿네요. 정말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러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는 한동훈에게 끌려다니면서 밀려서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충분히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냥 막 그날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이런 요구 사항을 강하게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대통령의 성향의 문제인가요? 참모진들의 조언이 이런 걸까요? 이거 사실 좀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오해까지 사느냐 하면요. 네. 어제 저녁에 주요 언론들이 일면톱을 다 바꿨어요. 그랬죠. 네, 네. 네, 바꿀 수밖에 없었던 헤드라인이 게 다 바뀌었죠, 한 번에. 헤드라인이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쇄신에 대한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인적 개편을 네. 요구했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의 톱이 한동훈이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들이 나갔었는데 밤 10시 가까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식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건 뭐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시니까 네.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타이밍상으로 보면 그 앞에 부분이 아니라 이제 뒤에 했던 부분이 이렇게 덮어버렸으니까 그 일각에서는 농담 삼아 야,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주어로 해서 일면톱이 나가는 게 싫어서 그래서 하신 게 아니야? 이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설마. 않아야 되죠.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되죠. 하지만 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밤 10시 거의 9시 넘어서 10시 사이에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발표해도 될 것을 네. 그렇게 그 서둘러서 통보를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당대표가 요구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구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와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대통령은 그 아마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네.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뭐 하는 건 진짜 싫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왜 저러시지? 뭐 사실 이런 그렇게는 생각, 보여져요. 예, 네. 이런 의구심 이런 게 들게 되는 건데 참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저로서는 네.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요 댓글 하나 읽고 싶어요. 공정님께서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용산. 요 한마디로 제가 요 말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